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8도, 구미 22.3, 포항 20.6, 안동 2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한편 대구 경산 7국에는 건조 경보가, 구미 영천 등 경북 1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10도 등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등 22도에서 26도로 평년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 구름 많아지면서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양파 가격이 폭락해서 재배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재고량이 많이 남은 데다 조생종 햇 양파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가격 급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각북면의 한 양파 재배 농가. 저온 창고 안에 양파를 담은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40여 톤 물량으로 지난해 수확한 저장 양파입니다. 이렇게 소비되지 않은 재고 물량이 경북에만 1,600여 톤이 넘습니다. 버리러 가야 갖고 놔두니 또 팔로가 빨리빨리 안 되고 생산비도 지금 못 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저장 양파가 여전히 많은 데다 햇양파 출하 시기까지 맞물려 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양파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548원으로 1년 전 2천여 원보다 7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누마다 영농장 내가지고 돈을 투자해놓고 양파 가게 하게 되면 하루 1년 만에 싹 사람들이 상실해보고. 올해 양파 시세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경북 지역의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은 2,530헥타르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60헥타르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공급량 증가로 양파 가격은 더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협이 특별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농민들은 보다 더 근본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거품 출하 제한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파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정부의 수매 비축과 산지 폐기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누리당이 내일 구미에서 열 예정이던 경상북도지사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권오을, 박승호 두 후보 측에서 내일 합동연설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김관영 후보 측 역시 혼자 연설회를 갖지는 않겠다고 해서 일단 내일 합동연설회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또 모레 포항에서 열 예정인 합동연설회는 내일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북지사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당 선관위들이 후보를 대신해서 기호 추첨을 하는 한편 합동연설회와 여론조사도 다시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광역단체장 후보자 추천 심사를 통해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을 경상북도지사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상북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은 김병희, 오중기, 최영록 후보 3명이 했는데 공천관리위는 김병희, 오중기 후보 2명만 심사를 해서 오늘 후보자 추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위 학력에 허위 정당을 선전한 기초의원 예비후보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무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하고 초등학교 졸업인 최종 학력을 대학원 수료로 표시한 명함 만장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A씨를 적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부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선거 최초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개표 사무원의 25% 정도를 공모를 통해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각 시군 선관위에서도 오는 11일까지 일반인 개표 사무원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단 정당 당원이나 후보자의 친인척, 후보자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 직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KTX 포항 신역사 공사가 20% 넘게 진행돼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신역사와 연결하는 3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역세권 개발도 본격화됐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출발한 KTX가 2시간여 만에 포항역에 도착합니다. 올 연말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에 들어서는 포항역사의 예상 모습입니다. 새로운 포항역 건물은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해양도시로서의 역동성을 감안해가지고 고래를 형상화해서 역사 디자인 컨셉을 가져왔고, 또 포항 그러면은 철강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사 주요 골재를 철제로 해서 모티브를 삼았습니다. 270억 원이 들어가는 KTX 신역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TX 포항역사는 현재 20%의 공정률로 역사동 철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울과 포항을 하루에 왕복 10회 운행되며 구체적인 노선과 시간표는 포항시와 코레일 측이 논의 중입니다. 진입로를 개설하고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그리고 농산물 특판장 및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KTX 포항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늘어나고 영덕과 울진, 강원도 방향의 시외버스가 경유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올해 말 KTX 개통으로 이전하는 기존 포항역터에 대한 활용 방안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에게 폭행당한 8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여아가 사망에 이른 데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숨진 A양과 A양의 언니 B양이 아동상담기관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